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10주차 1교시부터 3교시까지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SS의 속성, CSS 속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HTML 태그 사용하는 방법들을 쭉 배웠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 HTML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체 선택자, 태그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 방법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후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 동의 선택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 했습니다. 후손은 나의 후손을 나타내는 거고, 자손은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식을 나타내는 거라 했습니다. 동위는 같은 선상에 있는 형제들을 나타내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 자, 위에 있는 기본이 되는 선택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후손, 자손, 동의 선택자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구조 선택자와 형태 구조 선택자. 일반 구조 선택자는 우리가 메뉴를 만들 때 UL 태그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UL 태그 안에 같이 LI 형제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일반 구조 형태 선택자입니다. 형태 구조 선택자는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태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태그들이 형제 레벨로 있을 때 우리가 형태 구조 선택자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링크 걸 때 반응 선택자와 링크 선택자,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요 밑에는 덤으로 우리가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겁니다. 문자 선택자. 자, 맨 앞에 있는 글자를 선택할 때, 아니면 맨 앞줄에 있는 앞 라인에 있는 문자들을 선택할 때, 부정 선택자, not, 뭐뭇 외의 모든 것들을 선택해 주세요. 패스워드, 타입 패스워드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해 주세요. 상태 선택자는 포커스라든지 셀렉티드,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상태 선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 선택자나 상태 선택자는 우리가 폼 태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자 선택자는 P 태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반응 링크 선택자는 우리가 A 태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일반 구조 선택자, 형태 구조 선택자, 동의 선택자, 이렇게는 우리가 동위선상에 있을 때 형제들을 선택할 때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손, 자손 선택자,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태그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그리고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전체 선택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자를 얼마나 잘 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왜? 이 속성은 다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자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배운 거고,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게 바로 속성, CSS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속성이라는 것은, CSS의 속성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폰트를 꾸며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배경을 꾸며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박스를 꾸며줄 수 있는 거고, HTML 태그들,
모두 다 박스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박스를 어떻게 꾸며주느냐. H1의 박스, 바디의 박스, 인풋의 박스, A의 박스, 테이블의 박스, H2의 박스. 이런 박스들을 어떻게 꾸며주는 거냐. 위치를 잡는 속성들은 이런 각각의 태그들을 어떤 위치에 내가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 적절하게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는 속성입니다. 가시 속성, 보여주는 속성입니다. 얘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 이 가시 속성, 선생님이 예전에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 블록 태그는 이렇게 블록 형태로 사인 보여준다라는 거고, 또 인라인 태그는 가로 형태로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보여주는 속성, 가시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에 보여주는 방법들이 가시 속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꾸며주는 속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런 꾸며주는 속성, 폰트부터 해서 가시 속성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 큰 그룹별로 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속성을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HTML 태그는 링크 태그, 텍스트를 표현하는 태그, 멀티미디어 정보를 보여주는 태그, 테이블 태그, 정보를 입력하는 태그, 영역을 나타내는 태그, 정보를 구조화하는 레이아웃을 잡을 때 쓰는 태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폰트 속성에는 폰트를 꾸며주는 건데, 그럼 이 대상들은, 폰트 속성의 대상들은 누구일까? 자, 이렇게 빨갛게 체크된 것들이 바로 이 폰트 속성의 대상들입니다. 자, 링크 이렇게 폰트로 되어 있죠. 폰트로 되어 있거나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텍스트 정보는 다 폰트로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테이블 안에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폰트를 이용해서 꾸며줄 수 있겠죠. 자, 입력 태그들, 인풋 태그, 셀렉트, 텍스트 에어리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텍스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 속성 하면 이렇게 링크나 텍스트 정보, 테이블, 인풋 태그에, 폼 태그에 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폰트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폰트라 하면은 우리가 폰트의 색을 꾸며줄 수도 있고, 폰트의 종류, 우리 디자인할 때 폰트를 어떤 폰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부드러운 글씨체가 됐고 딱딱한 글씨체가 되죠. 이렇게 폰트를 이렇게 폰트의 종류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색은 우리가 이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텍스트 속성 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폰트의 크기, 사이즈를 우리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폰트의 사이즈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폰트의 스타일, 폰트를 굵게 할 거냐, 좀 얇게 할 거냐, 아니면 이탈릭 채로 할 거냐, 아니면 바른 채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바로 폰트의 속성에 속합니다. 자, 폰트의 행간,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행간,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글씨는 폰트와 텍스트 두 가지로 우리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라는 것은 각각의 글씨들의 종류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스타일들을 나타내는 거고, 텍스트는 폰트의 집합체죠. 그래서 그 텍스트들의 색을 어떤 걸로 할 건지, 이 텍스트를 레프트에 정렬할 건지, 중앙에 정렬할 건지, 라이트에 정렬할 건지 하는 정렬, 그리고 텍스트에 아랫줄을 가게 할 건지, 윗줄을 가게 할 건지, 가운데에 줄이 갈게 할 건지,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데코레이션, 또 텍스트의 행간, 또 자간, 글씨의 자간, 이런 것들은 텍스트 속성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씨에 관련된 거는 폰트 속성과 텍스트 속성에 가지고 우리가 꾸며줄 수 있다는 거 구분해서 우리 잘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 대상들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선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배경 속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경 속성은 배경을 꾸미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 배경 속성의 대상들은, 자, 링크, 텍스트의 박스들, 그리고 테이블의 박스들, 또 input, select, 텍스트 에어리어의 박스들, 또 영역 태그 div 스팬의 박스들, 그리고 레이아웃을 잡는 헤더, 내비, 어사이드, 셀렉트, 아티클, 푸터,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의 배경을 우리가 다 칠해 줄 수 있거든요. 자, 멀티미디어, 이미지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영상도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자, 이 이미지가 덮고 있으니까 그 배경이 보이지 않겠죠? 자, 이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사각 박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로 비디오 영상이 그걸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미디어 태그 외에 모든 태그들은 우리가 배경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어떻게? 단색으로 배경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미지 그라데이션으로 배경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경을 이미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각각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넣을 때는 다시 이렇게 배경의 이미지 크기를 정할 수 있고, 또 위치를 정할 수 있고, 또 배경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반복하게 할 건지 반복을 나타내 줄 수 있고, 또 그 배경을 고정시킬 건지 아니면은 스크롤 하게끔 할 건지, 이런 속성들이 각각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태그들에 우리는 배경을 꾸며줄 수 있다. 그 배경 꾸미는 방법은 단색과 그라데이션과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배경을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목, 이것은 제목 태그입니다. 이 제목 태그도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 태그에 이렇게 우리가 단색으로 색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자, 얘는 P 태그입니다. 내용을 넣는 P 태그인데, 이 P 태그를 우리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무엇이냐면 이미지로 되어 있는 배경입니다. 어디에? 바디 태그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 속성은 이렇게 컬러,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박스 속성. 박스를 꾸미기 위한 방법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모든 태그들은 다 박스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HTML의 모든 태그들은 박스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속성의 대상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자, 왜 그럼 좀 전에 멀티미디어 정보는 배경은 안 되는데 박스는 되냐? 예. 이미지는 있지만은 그 이미지 테두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로 오디오 박스로 되어 있지만 테두리는 보이겠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속성은 모든 태그들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박스 속성은 우리가 보더 속성, 테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는 테두리 모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모양은 어떤 테두리가 있냐면은 실선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점선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대시 조금 더 긴 점선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테두리의 모양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고요. 또 테두리는 두께를 우리가 줄 수가 있겠죠. 이런 PPT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박스를 가지고 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에 색을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보듯이 이건 직각으로 된 사각형이지만 이렇게 여기는 라운드가 그려진 사각형이죠. 이렇게 테두리에 우리가 귀 굴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둥그렇게 귀를 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박스 속성에 관련된 거고, 박스 속성의 테두리에 대한 거고. 자, 패딩 속성은 뭐냐? 패딩 속성은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자, 좀 전에 얘기한 게 요 박스의 테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파란 테두리. 자, 패딩은 뭐냐면은 요 네이버라는 컨텐츠와 이 테두리와의 간격, 여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패딩에 속합니다. 그래서 패딩은 여백을 상, 우, 하, 좌 형태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여백을 줄 수 있는데, 콘텐츠와 보더, 테두리와의 사이 간격, 여백을 나타낸다. 이건 결국에는 내부적인 간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마진은 뭐냐면은, 마진은, 자, 위에 있는 네이버, 요 박스랑 밑에 있는 다음 연결이라는 이 박스 사이에 간격이 있죠. 요거를 우리는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 마진도 마찬가지로 여백을 나타내는 건데, 여백을 표기할 때는 상, 우, 하, 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각 태그들의 간격을 나타낸다. 결국엔 이거는 외부의 간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이버 연결, 다음 연결, 구글 연결 이렇게 우리가 버튼을 만들었는데, 이 버튼을 어떻게 이렇게 테두리를 이용해서 꾸며줬고,
노란색은 뭐죠? 배경색을 넣어서 꾸며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컨텐츠만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요거를 테두리와 배경을 넣어서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게 바로 박스 속성입니다. 자, 다음 위치 속성. 자, 위치 속성도 우리가 모든 태그들은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태그들을 어떤 위치에 내가 보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태그들의 위치를 잡을 때 쓰는 게 바로 위치 속성입니다. 위치 속성. 그런데 이 위치 속성은 플로트 속성과 포지션 속성으로 나눠집니다. 이 플로트는 뭐냐면 이렇게 떠 있다는 뜻입니다. 떠 있다는 거. 이렇게 떠서 왼쪽으로 가서 붙고, 이거는 떠서 오른쪽에 가서 붙는다는 뜻입니다. 보스는 레프트, 라이트 양쪽을 뜻하는 겁니다. 플로트 속성에는 레프트와 라이트와 보스 세 가지 속성 값들이 쫓아다닌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포지션은 뭐냐면 위치를 잡는데 얘는 이렇게 단순히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포지션은 좌표를 가지고 있어도 좀 더 디테일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 속성을 이용할 때는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를 이용한다. 이 절대 좌표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좌표를 나타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좌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띄우면은, 자, 웹브라우저를 띄웠습니다. 자, 움직였죠? 움직입니다. 자, 이 웹브라우저의 맨 끝점, 오른쪽 끝점은 얘를 중심으로 웹브라우저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좌표를 중심으로 하는 게 바로 절대 좌표를 이용한 위치를 잡는 거고, 상대 좌표는 우리가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는 좌표가 찍혀지는 거를 우리는 상대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태그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보내줄 건데, 그 원하는 위치로 보낼 때는 위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걔를 보낸다. 그런데 위치 속성은 플로트 속성과 포지션 속성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위치 속성. 자, 이렇게 태그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나열이 됐다는 것은 얘와 얘는 무슨 태그겠죠? 인라인 태그입니다. 얘와 얘는 블록으로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얘는 블록 태그입니다. 얘도 블록, 얘도 블록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인라인 태그도 있고 블록 태그도 이렇게 있는데, 태그들이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얘는 여기에, 얘는 가운데, 얘는 오른쪽, 자, 그리고 얘는 여기, 얘는 오른쪽, 얘는 여기,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잡을 때 쓰는 속성이 바로 위치 속성이다. 근데 이렇게 위치를 잡을 때 우리는 플로트와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태그들은 다 박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는 것이 바로 위치 속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가시 속성, 보여지는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방식. 자, 인라인 태그를 우리가 블록이나 인라인 블록 태그로, 또 블록 태그는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록 태그로. 자, 어떻게 인라인 태그는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라인 블록 하면은 세로로 배열이 된다는 거죠. 이건 가시 속성, 보여주는 방법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인라인 블록은 블록이면서 인라인입니다. 자, 우리가 형태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인라인처럼 가로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얘는 위드 값과 하이 값을 높이를 넣어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시 속성. 가시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디스플레이 속성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인라인 태그를 블록 태그나 인라인 블록으로, 블록 태그를 인라인 태그나 인라인 블록 태그로 바꿔주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속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블록 태그는 이렇게 가로, 세로, 또 마진 값을 상하좌우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인라인 태그는 가로, 세로 값을 갖지 못하고, 또 마진 값도 좌우만 적용된다. 이게 바로 인라인 태그의 특징입니다. 인라인 태그의 특징. 자, 요거 블록 태그는 세로 배열이 된다. 넓이, 높이를 갖는다. 마진 값은 상하, 좌우 적용된다. 인라인 태그는 가로로 배열이 된다. 넓이, 높이 값을 갖지 못한다. 마진 값은 좌우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인라인 블록 태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로로 배열이 된다. 넓이, 높이 값을 갖는다. 마진 값은 상하, 좌우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형태는 인라인 태그지만 나머지 이런 넓이와 높이, 마진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시 속성까지 해서 총 5개의 5종류의 CSS 속성을 배우는 거에 가장 기본 CSS 속성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폰트를 꾸며주고 배경을 꾸며주고 테두리, 박스를 꾸며주고 위치를 잡아주고 또 걔네들을 가로로 보여줄 건지 또 세로로 쌓이게끔 보여줄 건지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게 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틀에서는 5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